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확률 단원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확률과 통계에서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 확률이 그런데 이 확률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별 부담 없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요. 잘 다룰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요, 확률은 사실상 매우 쉬운 단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원이 돼, 그렇지? 사실상 여기 있던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서요,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뭐 이항 정리까지 포함한 이 앞쪽 부분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지만 3분의 1이잖아. 근데 사실은 3분의 1이 아니라고. 이게 거의 절반, 어쩌면 절반 이상, 이 앞쪽에다가 화력을 집중한다, 알겠죠? 난이도 있는 문제도 다 앞쪽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잘 되어 있으면 확률부터는 매우 수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확률 단원 들어가면서 확률 맵을 강의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확률 맵, 확률 단원에서요, 이 칠판 한 개에 꽉 채워질 그러한 내용들을요,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요, 각자 해당하는 그러한 해당 유형 가가지고 또다시 정리해 주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강의는요, 전반적으로 확률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런 걸 학습하자라는 확률 맵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항상 수학 공부할 때는요, 뭘 잘 봐야 돼요? 어디 가서 나무나 풀이나 이렇게 숲속에 있던 돌멩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씩 아는 것도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그 숲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요 맵이 중요하니까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일단 확률이야. 확률 세부적으로 정의하겠지만 일단 확률을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간다. 확률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러한 값을요,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쵸? 특정한 사건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러한 기대되는 값을요, 수로 표현한 게 바로 확률이라고. 근데 그 숫자가 어떤 숫자 구체적으로는요, 비율이다. 비율 알겠냐? 비율이야. 어떤 비율? 전체 집합으로 하면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떠한 원인, 동일한 전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값을 구할 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잘 들어. 한 달에 발생하는 사고요. 교통사고 건수를요, 전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다음에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만 이번 한 달 동안에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에 기간을 잡아놓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발생한 건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정해서 서울시 안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도 있겠죠. 이해 갔어요? 자, 이런 사건 중에서요, 그럼 V쌤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 지난달에 한 번 발생했다고 치면은 그 발생했을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난달에 발생한 교통사고, 지구촌에서 전체 발생한 것 중에 내 사고가 한 건인지, 또는 대한민국 남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의 한 건인지, 또는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건 중에서 내 사고 건수가 한 건인지, 그렇죠? 맞아요? 전혀 다른 비율이 나타난다고. 무슨 말이야? 반드시 확률값이 정해지려면 일단 뭐가 잡혀야 돼? 동일한 원인, 동일한 근거 바탕, 즉 집합으로 이은 전체 집합, 이 전체가 잡혀야지만 확률을 논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가 병에 걸릴 확률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과연 전체를 어떻게 놓고서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을 논하냐? 그 전체가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전체가 생각이 달라. 나는 전 세계적인 걸 갖고서 내가 사고 날 확률을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내 사고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 내 사건 사고를 얘기하고 있다면요, 확률값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잘 들어라, 동일한 전체, 동일한 원인, 동일한 그러한 베이스 내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한 기대값, 예상되는 그러한 값을요 수치로 나타나는 게 바로 확률이고, 그 확률은 뭐다? 확률은 비율로서 나타납니다. 비율로서 표현된다. 그렇죠, 비율로서. 그래서 이제 확률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확률은요 뭐 도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도박사들이 제일 확률을 아마 잘 따질 거야,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표현해. 이게 사건 A, 집합 A가 아니라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확률값은요 익히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0과 1 사이, 그죠? 0과 1 사이. 확률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이 0이라는 얘기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절대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1이라는 얘기는요 무조건 발생한다, 그렇죠? 무조건 발생한다. 어떤 사건 내에서 그 동일한 사건 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교통사고 건수가 선생님 하나만 놓고 나만 놓고 봤을 때요 이미 발생했잖아. 원래는 예상되는 값을 쳐야 되는데 이런 식이야. 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이요 1년에 1, 2, 3, 4, 5, 6, 7, 8, 90이 있는데요, 선생님이요 1년에 사고를 한번 친다고 하자. 왜 예를 뭐 이런 게 들어가지고 그렇지? 선생님이요 사고 한 번은 나 젠장 평균적으로 지금 한 번 났어. 그러면요 올해 사고가 날 확률을 따지는 거잖아, 그렇죠? 한 번은 발생한대. 근데 1월, 2월 지났다고 하자.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여기까지 사고가 안 났어요. 안 났으면요 이거 날 뭐 확률 값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1년에 무조건 사고 하나 발생한다고 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1이 됐다는 얘기는요 어떤 확률이 1이 됐다는 예컨대 이렇게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고 지금 선생님의 강의의 핵심 확률을 특정 사건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디를 전체를 놓고서 어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러한 기대값 일이 발생할 걸 얘기하냐 이건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중에 사건은 한 번은 무조건 발생한다. 그런데 뭐 1월, 2월 다 지나갔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분의 1이죠. 12분의 1 좀 그렇다, 그죠? 왜냐면 이게 또 이 얘기구나. 확률 니들이 이해할 때요 지금 12분의 1 얘기했지만 사실은 1월은 확률은 뭐라고? 확률은 주어진 그러한 전체 중에서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우리가 경우의 수로 보통 알고 있지만, 그 경우의 수는 각자가 다 뭐예요? 나타나는 그 비중이 같을 때의 경우의 수로 처리도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에서의 이야기는 봐요 1월달 31일까지 있죠. 2월달은 뭐 28일까지 있거나 29일까지 있거나, 그렇죠? 30일 이게 다른 거야. 막연하게 12분의 1? 이거는 뭡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했을 때에 전체 12개 중에서 한 번은 일어나니까는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사고 한 번 발생하는데 올해 만약 1월 1일이야 시작했어. 올해 언제 발생할까 이거야. 그럼 만약에 그 사건이 1월 달에 발생할 확률이 12분의 1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냐? 확률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비중이 달라요. 1월 달은 31일까지 먹고 있고, 그러니까 니들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가지고서 확률을 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교과서상에서나 문제에서 나오는 확률들은요 대부분 다 뭡니까? 이러한 비율이 똑같다라고 하는, 나타날 확률이 똑같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확률인 거다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확률 자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1이 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 2, 3, 4 다 지나갔어요. 한 번은 발생하는데 이제 12월 달 남았어. 이번 달에 사고가 발생 확률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치면은요 젠장 이때 발생 확률은요 1인 거죠, 그렇죠? 무조건 발생할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만약에 무조건 한 번은 발생한다면, 그죠? 그런 가정이 있다면 봐요. 그래서 확률값 이렇게 처리하고, 말 나온 김에 확률에 관한 이해를요 하나만 더 좀 이따가 그렇죠? 하여튼 이건 기억해. 단순히 니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경우의 수로서만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렇죠? 됐어? 좋아. 말랑님 하나 더 해보자. 야 이거 봐. 이걸 이해해야 돼. 확률 니들이 공부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려. 경우의 수 잘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은요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나 더 얘기해 볼게. 잘 봐. 동전 2개를 던집니다. 간단한 모델로 하자.
갑자기 교통사고 이런 것도 우울하기도 하고, 그죠? 자, 동전 두 개, 서로 다른 동전,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집니다. 던져요. 던졌을 때요, 나타날 수 있는, 정신 차리고, 나타날 수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확률에서의 핵심 상황 중에 하나야. 자, 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네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 세팅, 고역칙 네 가지야, 그렇죠? 한번 써볼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야,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요,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요, 이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네 가지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해서 4분의 1 맞아 틀려?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맞아. 그죠? 전체 경우의 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 사건이니까 4분의 1이 확률 맞다고. 별 문제 없잖아. 이것도 어떠니?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습니다. 집중합니다. 정신 차리고요. 던졌을 때 이때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확률은요, 전체 네 가지 중에서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오는 게 요거 몇 가지 있어 지금요? 두 가지 있잖아. 그쵸? 두 가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4분의 2 해서요, 2분의 1. 네, 문제 없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교과서상에서 다루는 확률들은요, 이러한 사태들, 즉 잘 들어. 지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고, 네 가지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각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비율이 어때? 그 비율이 일정하다고. 똑같죠? 똑같잖아. 얘도 25, 4분의 1 맞냐? 맞아. 여기 한번 볼까? 비교해서 CF. 제일 중요한 강의가 지금 첫 강의부터 출발해서 확률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꼭 반드시 하고서, 이게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경우의 수,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만 잘 되면은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 여기 봐. 이번에는요 완전히 똑같은 동전이야. 뭐라고? 완전히 똑같은 동전. 그러니까 수학에서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었잖아. 완전히 똑같다는 말을 문제에서 줬어. 정말 완전히 똑같은 거야. 구분이 돼, 안 돼? 완전히 똑같아. 위조 지폐라고 해서 위조 동전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 동전을 누가 위조하지? 그래? 위조 동전이야. 완전히 똑같은 동전 두 개를 던졌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떠들어. 경우의 수. 앞서 배웠었던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는요? 몇 가지? 세 가지야. 알겠어요? 왜? 얘도 물론 앞면, 뒷면이 등장하지만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요, 이제 앞면 구분되죠. 한 가지. 뒷면 구분됩니다. 두 가지. 다음이 뭡니까? 앞면, 뒷면은 이거는요 구분이 돼, 안 돼? 완전히 똑같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동전은요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같은 걸 중복해서 세면 안 돼. 어떻게 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는 구분이 안 되잖아. 똑같은 동전 앞뒤가 있건 뒤합이 있던 구분이 안 되잖아. 그쵸? 따라서 이게 한 가지에 불과한 거야. 언제? 경우의 수에서는요. 그쵸? 경우의 수에서는 한 가지다. 똑같이 문제를 내볼게요. 이제 완전히 똑같은 동전 두 개를 던지기 전이야. 그쵸? 그죠? 던지기 전. 전체는 이게 예상됩니다. 예상돼요. 그쵸? 그래서 동전을 던졌는데요, 문제에서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원래 확률, 수학적 확률이 정리해 주겠지만 맥 그리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경우의 수 비율, 등장할 비율을 무시한 채 1월달은 31일까지 있고, 아까 얘기했었죠? 2월달은 28일 또는 29일까지밖에 없고, 3월 31일, 4월 30일 이렇게 날짜를 포함하는 날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요 똑같다고 처리하면 확률값이 틀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 볼까? 아까랑 똑같이 문제 냅니다. 지금 똑같은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죠. 근데 문제 이렇게 물어요. 이런 상태일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구하라 할 때요, 그래, 원래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귀엽게 전체 경우의 수 세 가지 분의 해당 사건 한 가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알겠냐? 안 돼. 선생님 책에 써 있는데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써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야. 선생님 교재 밑에요. 비율이야. 비율. 너희들이 말했던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 수학적 확률, 앞으로 이번 단원에서 다뤄야 할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인 수학적 확률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주목!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배웠었던 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경우의 수, 그걸로 놓고서 그걸로만 얘기가 끝나려면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여야 된다고. 즉 등장하는 경우의 수가 이게 네 가지가 있는, 얘네들 각각 등장할 수 있는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그 포지션이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해 갔어? 이 비율 똑같을 때만, 그때만 전체 경우의 수분 해당 사건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요,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로 얘기하면 몇 가지입니까? 이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잖아.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근데 확률에 가서도요, 그 전체 경우의 수를 잘못 독해해서 전체분에 해당 사건 3분의 1 이러면 곤란하다고. 여전히 얼마입니까? 왜요? 지금 여기 있던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이런 놈은요, 얘네들보다 비율이 2배잖아. 2배, 알겠냐? 즉 이런 사건이 나올 비율이 4분의 1을 먹고 있는 거고, 얘는 4분의 2를 이미 먹고 있는 거고, 얘는 4분의 1을 먹고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 사건은 당연히 4분의 1, 전체 경우 중에 해당 사건, 이 경우의 수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동전이더라도. 알겠어요? 똑같은 동전이더라도. 얘도 마찬가지죠.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확률도 여전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3분의 1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인데요, 이 경우의 수가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던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확률이 얘네들보다는 비율이 몇 배? 가능성이 2배가 높은 놈들이잖아. 2배가 높잖아. 그래요?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요. 4분의 2 해서요 2분의 1. 봤더니 자, 우리 경우의 수,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는요, 이게 서로 다른 동전인지 완전히 똑같은 동전인지가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켰어. 그쵸? 발생시켰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요, 같던 다르던 이 확률값 같지요. 이 확률값 같지요. 이해 갔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너희들이 확률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 있던 기계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요 잘못 독해할 우려가 있다. 나중에 공부하다가 거기서 막힌다. 알겠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어떤 식으로 나와, 문제가 교과서적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이 왼쪽 수준에서 나와. 어떻게? 각각의 사건, 각각의 전체 경우의 수가 각각 나올 확률이 동일한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확률과 이전에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주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잘하는 학생들은 확률을 못할 수가 없어. 알겠어? 날 믿어. 여기 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핵심이다. 핵심. 들어가면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핵심. 속구리 하네요.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잘 봐. 빨간 공이 하나 있어. 노란 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공이에요. 크기 똑같고요. 똑같아요. 얘네들 똑같아. 우리 뭐 갑포수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렇죠? 같은 거 포함할 때 순열주 함부로 못 쓰지. 자, 완전히 똑같은 공, 빨간 공 한 개. 크기하고 뭐 모양이 똑같아. 구분이 안 돼. 근데 색깔만 구분돼. 하나, 둘, 세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공 하나 꺼냅니다. 공을 한 개 꺼낼 때, 그렇죠? 꺼낼 때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서로 다른 경우의 수 몇 가지요? 세 가지예요. 경우의 수 세 가지죠. 그죠? 아니, 공 하나 뽑았는데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노란 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 다른 게 나올 일은 있어, 없어? 없단 말이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공 하나 꺼냈을 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알겠냐? 이게 다니까. 그래서요, 세 가지니까 또 문제 이렇게 물을까요? 자, 이제 확률로 넘어와서 저런 상태일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세 가지인데,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전체 경우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확률 강의의 핵심이. 알겠어요? 아니, 전체 경우 수 세 가지잖아요. 해당 사건,
빨간 공, 노랑 공, 파란 공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3분의 1 전체 경우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곤란해. 알겠냐? 여기서부터 확률 수업이 공부가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애시당초 확률은 전체가 잡히지 않으면은요 확률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알겠냐? 만약에 젠장 뭐 우주에서 전체가 우주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 중에 나의 죽음쯤이야 거의 무한수 0에 가깝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잡혀야 돼. 해당 사건 잡혀야 되고 전체가 잡혀야지만이 확률 논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요한 사항. 전체를 뭐를 대상으로 했는가? 전체 원인이 되는 그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전체를 뭐로 잡을 것인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잡을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잡을 것인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잡을 것인가? 기간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그 기간을 그 중에 내가 발생할 교통사고 확률은 얼마인가? 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해당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전체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그 전체에서요 그 일이 발생할 물론 각각이 발생할 확률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목해라.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요 전부 다 확률이 똑같다고 치자. 똑같다고 쳐. 똑같으면은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V쌤이 사고 난 경우의 수 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않아? 어떤 나라는 또는요 어떤 서울시의 어떤 구는 교통사고 비율이 좀 적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어디는 교통사고 또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알겠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 실제 확률 값으로 논하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마무리 짓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 수 이건요 이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죠. 여기 봐라. 만약에 이거 먼저 안 그랬었는데 공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세 개가 딱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공 한 개를 꺼냅니다. 여기서 공 한 개를 꺼낼 때 이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여전히 세 가지예요. 그렇죠? 맞지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문제에서 묻기를 이런 상태에서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경우 세 가지 분의 빨간 공 한 가지 3분의 1 이건 맞죠? 얘도 3분의 1 맞아요. 노란 공이 나올 확률도. 얘도 3분의 1 맞다고. 왜요? 전체가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전체를 보시라고. 여기 봐. 자, 완전히 잘 들어. 이제부터 잘 들어. 완전히 구분이 안 돼. 색깔만 구분돼.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했대. 완전히 똑같아.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 그런 상태에서요. 전체 경우 세 가지 맞죠? 맞지? 세 가지다. 잘 들어. 세 가지다. 세 가지고요. 그런데 빨간 공이 나올 것, 노란 공, 파란 공. 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3분의 1하면 절대로 곤란하고. 빨간 공 어떻게 하나? 빨간 공은요. 예. 6분의 1이죠. 그쵸? 눈으로 봐. 왜냐면 나올 비율이 이런 상태 하면 얘가 지금 6분의 1을 먹고 있고요. 얘는 비율을 전체 중에 6분의 1을 먹고 있고 얘는요 6분의 얼마야? 3을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요 비율 6분의 1이 비율. 이 비율이 확률이라고. 얘는요 당연히 3분의 1이 아니야. 6분의 얼마? 6분의 2죠. 3분의 1. 얘는요 당연히 6분의 3이죠. 3분의 1이 아니야. 6분의 3, 2분의 1이죠. 그쵸? 요게 확률이죠. 그죠? 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야, 잘 봐. 지금 경우의 수 이런 상태고 그 다음 확률값 얘기했을 때 전혀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일을 발생하게 되잖아. 왜? 이거 주의하시라고요. 완전히 똑같이 있더라도 이게요. 서로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이 내가 원하는 전체 지금 색깔 이 원하는 색깔의 구성 비율이 경우의 수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세 가지지만 그게 나올 비율이 달라요. 얘는 전체 중에 6개 중에 전체 중에 하나만큼 등장을 하고 얘는 6개 2개만큼 등장하고 3개만큼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같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 경우의 수랑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의 교과서의 문제 다 이거라니까. 자 이번에는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있는데 노란 공이 하나가 작아요. 서로 달라. 색깔은 노란 공인데 파란 공이 하나는요 대따 크고요. 하나는 작아요. 그렇죠? 다 달라. 자 여기에서 공 하나를 꺼냅니다. 공 하나를 꺼낼 때 잘 들어. 공 하나를 꺼낼 때 조건 확률이고 나발이고 다 마찬가지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공 한 개를 꺼낼 때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야? 얘는 6가지예요. 왜요? 빨간 공이 나오거나 노란 공 큰 게 나오거나
작은 게 나오거나, 노란 공 큰 게 나오거나, 대딱 큰 게 나오거나, 작은 게 나오거나. 알겠어요? 다 다르잖아. 경우의 수를 6가지 말할 수 있죠? 다 다른 공이니까. 이해 갔지? 자, 이 상태에서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묻습니다. 그럼 너희도 쉽게 풀죠. 왜요? 전체가 6이니까 6분의 얼마? 1. 맞아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너희들 교과서상에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이게. 봐요. 보통 다 이렇게 물고 끝나니까. 노란 공이 나옵니다. 노란 공 나올 확률은요. 크던 작던 노란 공 어떻게 해야 돼요? 6분의 얼마다? 6분의 얼마? 2잖아. 2. 됐어요? 쉽게 구할 수 있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요. 전체 6개 중에 몇 개? 파란 공 3개 있잖아. 6분의 3? 이렇게 쉽게 구한다고. 이해 갔어? 그리고 이거는요. 너희들이 수학책에서 보고 있는 어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안 되지. 근데 이거를요. 완전히 똑같은 공 넣었을 때 그때의 경우의 수 이야기는요. 얘가 달라져.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아니라 다시 비교한다. 3가지예요. 그렇죠? 3가지야. 그런데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아까랑 동일하다고. 알겠죠? 동일해. 그래서 학생들이 확률 문제 풀 때 이제 정리. 확률 문제 풀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머니 속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4개가 들어 있다. 선생님 이게 완전히 똑같은 공이에요. 완전히 다른 공이에요. 경우의 수일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전혀 정답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확률일 때는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나타날 비율이니까. 알겠죠? 비율이니까 확률에서는요. 완전히 똑같은 공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지. 우리가 색깔로만 구분한다면 그렇죠? 그 크기가 다르든 같든 경우의 수에서는요 3가지 6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이해 갔지? 확률은요 그 색깔이 나올 비율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확률 문제 풀 때 V쌤 이게 완전히 똑같은 공이 다른 공이에요. 묻지마. 비율만 알면 되는 거야. 확률. 알겠냐? 확률은 뭐라고? 전체가 잡혀있는 상태에서요. 전체가 명확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새끼가 등장할 비율을 논하는 거다. 비율. 그 숫자가 바로 뭡니까? 확률이다. 그래서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요게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또 어차피 차분차분 또 언급해 나갈 거니까 넘어가자 일단. 다음에 이건 뭐 이게 여사건의 확률 정도 써놓을게요. 맵이니까. 이게 A의 여사건의 확률이죠. 이 확률은요. 중요하니까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다. 그쵸? 1에서 뭘 빼는 겁니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여사건의 확률 요 정도까지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확률이 뭐니까 이게 확률이 비율인데 그 비율이 3가지가 3가지.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은요. 정의가 다음과 같죠? 전체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가 잡혀야 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까지 주구장창 설명했었죠. 이때 경우의 수는요. 이때 경우의 수는 이 전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게 수학적 확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각각에 등장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냐? 주사위 던졌습니다. 1, 2, 3, 4, 5, 6 6가지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정의가 되려면은요. 어떻게 돼요?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 각각 이렇게 동일한 확률값, 동일한 비율로서 경우의 수를 차지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이 정의가 먹히는 거야. 선생님 교재 보세요. 선생님 교재에 거기 있던 맨 앞쪽에 3쪽에 수학적 확률 봐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적 확률 블라블라 전 사건의 총수하고 근원 사건의 총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 사건의 총수와 근원 사건의 총수. 자, 밑에 단 거기다가요. 밑줄 쫙 쳐. 단 이게 성립하려면 단 어느 두 개도 중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또 모두가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고 기대될 때 그렇게 가정될 때 저게 성립되는 것. 알겠죠? 그 말이 빠져 있다고 보통 참고서나 책에는요. 그래서 이해 갔죠? 그러니까는 전체의 경우 전 사건의 개수, 근원 사건의 개수, 해당하는 근원 사건의 개수, 이 경우의 수가 나타날 비율, 그 비중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것. 알겠죠? 만약에 틀어질 때도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이때 경우의 수가 우리가 봤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해당하는 비율,
나중에 그 비율을 따지기 제일 좋게 면적, 넓이로 선생님이 환산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1달 이렇게 1달러. 두 번째로요.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그렇죠? 기하학적 확률이 두 번째 방법. 이건 뭐냐면은요. 정말로 그림상에서 못 그리니까 예를 들어 번데기판 돌렸습니다. 그렇죠? 당첨 확률이 요만큼이야. 요 각도를 선생님이요 30도라고 할까요? 나머지 쏘세요. 돌리고 쏘세요. 나머지 다 꽝이야. 다 꽝.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화살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전체 면적분의 해당 면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또는요 시간은요 연속되고 있죠. 시간을 셀 수는 없잖아. 따라서요 지금 0시 0분부터요 60분까지 그렇죠? 60분 쫙 흘러가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선생님이요 누구를 만나 기다려 뭐 이렇게 그렇죠? 해당 시간 이렇게 잘 봐. 셀 수 없어서 전체 길이, 전체 넓이, 전체 부피 잘 나오진 않지만 전체 부피 또는 전체 시간 t 이런 것분에 해당하는 길이, 넓이, 부피, 그다음에 시간 이렇게 따져주는 게 바로 뭐다?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번 단원 배울 확률에서는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 정도 좀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다루어. 세 번째로요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 이 확률값 구하는 게 크게 선험적인 확률값이 있고요. 경험적인 확률값이 있어. 선험적이라는 건요. 이렇게 나타날 거야. 주로 이 수학적 확률이나 이런 거에서 취급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험적인 확률로 다 처리가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그래. 그렇죠? 그래서 경험적인 확률, 통계적 확률도 엄청 많이 쓰이고 있죠. 실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통계적 확률. 그렇죠? 얘는요. 실제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달걀 있잖아. 달걀을 부화기에 집어넣고요. 만개를 집어넣습니다. 까보는 거죠. 까보는 거야. 병아리가 몇 개 부화하나 알겠어요? 했더니 8,900마리가 부화했어. 만분의 8,900. 89%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계속 해보는 거지. 해봐서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사실은 통계적 확률은요. 이번 단원이 아니라 너희들 요거 다음 단원이 뭡니까? 확률과 통계죠. 통계 단원에서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사실상 통계 단원에서 주로 다뤄야 할 내용이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음에 통계적으로 많이 있는 수치를 경험적으로 쌓아서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 한번 논하자. 다음 단원 통계에서 주로 다뤄할 내용. 그러면은 이번 단원에서는요. 확률 구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죠? 선험적이건 경험적이든 간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맛만 보고 얘는 다음 단원 가서 하고 사실상 이번 단원의 확률은요. 대부분 뭉창 다 어디에 뭉쳐있다? 이 수학적 확률에 뭉쳐있다 이거야. 그래서 V쌤이 너희들이 우리가 앞서 지금 경우의 수 순열조와 경우의 수 배웠잖아. 이 경우의 수가 지금껏 배웠던 경우의 수와의 차이점이 있다. 이때 이게 성립하려면은요. 아까 선생님이 교재 밑줄 치라고 했던 것처럼 이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 그 비율이 각각 동일할 때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 비율이 틀어진 대로 해서요. 이게 적용될까 되지 않을까. 전혀 적용이 안 된다고. 1월달 31일, 2월달 28일, 4월달 30일 이게 어떻게 같아 이 젠장 알겠냐? 내가 어떤 사고가 올해 내 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날까? 자, 선생님이 한번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확률 구할 때. 잘 들어. 마지막 총정리. V쌤이 올해 사고 말자. 사고는 좀 기분이 안 좋다. 야, V쌤이 올해 복권에 당첨돼 무조건 알겠냐? 1년에 한 번씩 복권에 당첨되는 럭키가이. 그죠? 럭키가이 한번 복권에 당첨 무조건 돼. 1년에. 근데 당첨이 되는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요. 중에서 만약에 잘 들어 8월 달에 당첨될 확률은요. 12분의 8월 달에 한 개니까 10분의 1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겠냐? 알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올해가 365일이야. 2월 달이 28일까지밖에 없어서 365일이야.
그렇게 가정돼 있다면요. 365분에 8월 달은 31일까지 있는 거니까 365분에 31 젠장 써야겠다. 365분에 31 이게 뭐야? 올해 365일까지 있을 때에 그때에 선생님 8월 달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라고 알겠냐? 이해 갔지? 만약에 올해 무조건 당첨되는데 선생님이요 2월 달에 당첨될 확률은요 12분의 1이 아니라 이거라고. 이해 갔어요? 액면적인 경우의 수가 아니다 이거야. 알겠어요? 12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렇다면은 막 이제 뭐야 4년에 한 번씩 그레고리역이냐 율리우스역이냐 젠장 4년에 한 번씩 뭡니까? 29일이 되잖아. 29일 366일일 때도 있어. 알겠죠? 366일 되면요 그때 또 달라지는 거죠. 전체가 달라졌으니까 366일 중에 해당 월수에 차지하는 그런 비중, 그 비율이 확률이고 그렇게 따져야 된다. 이건 단순하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 그런 비율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다. 됐지요? 넘어가자 이제. 됐어 이제. 가서 그만하고. 따로 안 할 거야. 지금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이제 이해했겠지, 그렇지? 그 비율이라고 비율. 야, 수학적 확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합니다. 세 번째가요. 확률의 덧셈 정리야. 맵이니까 몇 가지 써놔. 덧셈 정리. 이 덧셈 정리는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과는요 내용이 전혀 달라. 비슷하지만 달라. 왜 그런지는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확률입니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PA, PB 마이너스 P애교B 한번 빼줘야겠죠. 그쵸? 빼주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앞서 공부했었던 무슨 사건? 예, 여기서 써놔. 배반 사건. 이게 중요해. 배반 사건이 돼야지만이 즉 사건 AB가 공통으로 일어날 그러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야지만이 이쪽 부분이 간단해진다고. 얘가 문제거든. 얘가 문제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땡이죠. 그쵸? 배반 사건 얘가 땡이죠. 배반 사건이 뭐야? 이미 배웠지. 이 사건이 알겠어? 그러니까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 공사건인. 알겠어요? 이게 배반 사건. 집합에서 원래대로 얘기하면 서로서. 요게 핵심 상황이고 덧셈 정리를 물은다면요 결국에는요 얘를 물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 여전히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뭡니까? 확률의 곱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여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죠. 얘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주목. 매 수능 때만 나오는 파란색. 야 나오는 요놈과 잘 들어. 요놈 사이에 매우 니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놈이 하나 있으니 별표 빠바박 하나 둘 셋 넷 5개 매우 중요하다. 뭡니까? 조, 건, 부, 확률. 요 새끼를 이해해야 돼. 조건부 확률. 요 놈을 이해해야 돼. 요게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사이에 뾰로롱 조건부 확률. 얘를 이해한다. 얘가 매우 중요하겠냐? 빠짐없이 나와. 매년 수능 때마다. 얘를 이해한다. 얘를 이해해야지만이 곱셈 정리가 독립일 때는요 그냥 각각의 확률값을 곱해주면 되겠고 종속일 때는요 종속일 때는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나는 걸 곱하거나 또는요 사건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거나. 이건 독립일 때. 뭐라고? 얘는요 독립일 때는 이런 확률을 이렇게 구해주고 사건 AB가 종속일 때는요 독립과 종속일 때는 이렇게 구해주고 이 구분의 시작이 조건부 확률의 명확한 이해부터 출발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 조건부 확률 이해해야지만이 독립 종속에 대한 구분이 딱 명확해져. 땡! 가서 할 거고. 세 번째로 이 독립인 사건, 이 중학교 때도 했었거든. 독립은 동전과 주 사이 이런 것들은 독립사건이야. 그렇죠? 동전 던져 주사위 던져 독립사건. 이런 것들을 반복 시행합니다. 뭐라고요? 반복 시행. 독립사건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반복 시행할 때 이때의 3번 뭡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이 확률의 맨 마지막 챕터가 되겠어. 그렇죠?
이게 단원 맵이다. 알겠죠? 예, 같죠? 정리. 자, 돌아와서 확률은요 전체가 중요해. 알겠냐? 전체를 잘 잡혀야 돼. 그렇죠? 전체분에 해당 사건이 발생되는 그러한 발생이 기대되는 그러한 값을요 수치화 시켜서 나타낸 거야. 근데 그 수치가 뭐라고? 비율이다. 비율. 알겠냐? 항상 비율 알겠어요? 전체 시행분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 비율 다 비율 그 표현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확률 구하는 세 가지 중에서요 사실 이건 약간 맛만 보고 넘어갈 거고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주로 다루고. 알겠냐? 다음 통계 단원 다음이 통계죠. 거기서 주로 다루고 이번 확률 단원에서는 전적으로 수학적 확률에 거의 매진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 선생님이 교재에다 밑줄 치라고 얘기했죠.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확률 망한다. 공부하다 반드시 막혀. 알겠냐? 막혀. 이 경우의 수는요 이게 성립하려면은 이 경우의 수 나타나는 게 각각 동일한 비율로서 왜 비율이니까 비율이니까 그렇게 결정돼 있을 때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룰 문제들은요 이것이 동일합니다. 다 서로 다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알겠어요? 네, 똑같은 것들이 들어갔더라도 똑같은 동전 2개 똑같은 모양의 빨간 공 노란 공 2개 파란 공 3개 아까 설명했었지. 야 1월 2월 3월 4월 5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르잖아. 1월 달은 31일까지 먹고 있고 2월 달은 28일 또는 29일까지 먹고 있고 젠장. 이해 갔지 무슨 말인지? 그거를 같이 보면 안 된다. 알겠어요? 같이 보면 안 돼. 1년은 몇 달 있죠? 12월 12달 있죠? 그 중에서 3월 달을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1 맞아요. 3월 달을 선택할 확률 10분의 1 맞잖아. 내가 3월을 선택해. 근데 달력 중에 하나 딱 찍었어. 쫙 전체 해놓고 다 찍었어. 이러면은 얘가 달라지는 거라고. 왜? 1월, 2월, 3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날짜분에 해당 날짜가 2월에 섞여 있다. 그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이 수학적 확률을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구체로 들어가서 확률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독립시행 확률 구성 어떻게 돼 있어? 덧셈 정리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샤샤샤 반드시 누굴 이해해야 돼? 조건부 확률. 요 새끼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완전히 이해해야 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 잘 풀 줄 알아야겠고요. 요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이제 독립과 종속이 구분이 되고 그래서 곱셈 정리를 잘 구할 수 있고요. 곱셈 정리를 통해서 이런 확률 값을 잘 구할 수 있고 얘가 구해져야지만이 요 새끼가 처리가 되잖아. 봤냐? 얘가 구해져야지만이 요 새끼가 처리가 되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 사실은 얘를 많이 묻는다고. 독립일 때, 종속일 때 많이 물을 수밖에 없어. 특히 독립일 때. 수능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쵸? 단원 맨 마지막 마무리. 이 독립사건이요. 독립사건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행해. 그렇게 구하는 정해지는 그러한 확률값들의 규칙이나 이야기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논해지게 된다. 각각 해당하는 데 가서 선생님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더 추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할게. 맵 정리됐지? 깔끔히 교재에다가 필기해 놓고요. 전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